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게스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게스를 실행을 하면은 이더리움의 공용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 즉 테스트용 개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습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채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정보가 담겨진 제이슨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제이슨 파일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의 이런 모양새를 이런 모양을 제이슨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제이슨이 어떤 구조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구조가 제이슨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게스 옵션들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게스를 구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 옵션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옵션은 뭐고, 그 정도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정보가 담겨진 제이슨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는 정말 오래 걸리고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설명 부분에 링크를 달 테니까 거기서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게 현재 제이슨 구조고요. 이런 형태를 제이슨 구조라고 하고,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앤드 오브젝트 네이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그 선언하는 방법,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용어가 100% 확실치 않지만 대충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오픈 API라든지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설정 값인데,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직접 검색하셔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밑에 링크 올린 데서 들어가셔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그 네트워크 식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명칭을 지정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ither private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그냥 지정하시면 되고요. 노 디스커버는 그 누가 내 노드를 탐색하는 것을 이제 기능을 막아버리는 비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노드를 노드를 탐색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막는 거죠. 비활성화 시키면은 이제 사설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것이고, 그 데이터 DIR은 그 DIR은 아무래도 디렉토리의 의미겠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키스토어를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는 건데, 즉 그 저장소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입력될 저장소 혹은 계좌 정보가 들어갈 저장소를 폴더를 지정하면은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포트는 여기서 설명을 제가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냥 이거는 포트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힘들고, 그냥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리스닝 포트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리스닝은 어디선가 이제 내 거를 들어올 때 들어가는 문 번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문 번호.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의 문 번호, 그게 30303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이디는 1부터 4까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아이디다 보니까 쓰면 안 되고, 그 이외의 값을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뭐 1987 뭐 이렇게 의미 줬거든요. 뭐 아니면 뭐 1664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으면 돼요. 맥스 피어스는 그 0으로 설정하면은 그 누가 내 쪽에 접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 최대 접속할 수 있는 인원 수를 말을 하고요. 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굴 마이닝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뜻이고, RPC는 저 위 내용들은 저희가 이더리움에 관련된 설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이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설정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기능을 쓸 것이고 어떤 명령을 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정 값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킨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제어하는 쪽이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능들이죠. 이거는 그걸 제어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뭐 RPC ADDR은 0.0.0.0으로 설정하면은 모든 네트워크 IP가 접근이 가능하고요. RPC 포트는 마찬가지로 이 RPC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포트 번호, 문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고, RPC 코스 도메인은 그러니까 어떤 주소를 이 컨트롤러 접속할 수 있는 건 어떤 주소를 허용하겠냐라는 건데, 그 에스터리스크 뭐 이걸 이제 별표를 쓰시면은 모두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서 쓸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별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RPC API는 이 RPC에서 사용할 API를 뭐뭐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선택이 안 되는 API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왕 하실 거 많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옵션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어디 있냐면 GitHub에 있어요. 그 GitHub 커맨드 라인 옵션이라는 그런 주소를 가면은 여기 옵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행할 예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두 개를 쓰셔야 돼요. 대시 하이픈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두 개씩 쓰신 다음에 옵션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탐색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을 either private라고 지을 거고, 저장소는 C either data라는 곳에 저장할 거고, 포트는 30303, 이게 디폴트입니다. RPC 쓸 거고, 이게 0.0.0.0은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리모트 컨트롤러에 대한 그런 포트는 8545. 그러니까 도메인은 모든 도메인을 허용하고요. 제 네트워크 아이디를 그냥 1980에 줬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RPC API는 어떤 API를 쓸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걸 해줘야지 이거를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웬만해서는 그냥 많이 선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타이핑을 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링크 안에 본문에 안에 있는 링크 안에 파일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냥 파일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뭐 카피를 해가지고 쓰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좌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설 네트워크를 실행하기 전에서 게스에서 무슨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줘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라고 치고요. 데이터 dir c 더 데이터 어카운트 뉴. 데이터 dir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되는 위치를 말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C either data로 선언했으니까 뭐 똑같이 따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원하시는 폴더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패스워드를 묻는데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돼요. 패스워드 실패했네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파일이 계좌가 생성이 됐고요. 계좌가 생성됐는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입력한 C either data를 들어가면은 이 키스토어라고 존재하고요. 여기서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이 계좌 번호로 똑같은 파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 계좌 정보입니다.
대충 뭐 이 사이퍼라고 하는 게 암호를 말하고요.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AES 128을 쓴 것 같고요. 이제 네트워크를 구동을 할 텐데요. 그 genesis.json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냥 그 genesis.json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get 마찬가지로 get 명령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파일은 저는 그 파일 위치를 어디로 잡았냐면은 그 여기로 잡았어요. C 이더에다 넣었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넣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파일을 넣으신 다음에 그 파일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 dir 그 다음에 C 이더 데이터 init C 이더 genesis.json.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최초 블럭이 생성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키스토어밖에 없었는데 지금 get라고 뭔가 생겼죠. 이게 지금 블록 파일이거든요. 체인 데이터, 라이트 체인 데이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 제네시스 블록까지 생성을 한 거고요. 이제 사설 네트워크를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 네트워크도 제 마찬가지로 그 파일 올린 내용을 실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타이핑을 일일이 치시면 되는데, 그게 일일이 치는 거는 좀 무모한 짓인 것 같아서 파일을 그냥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ivate stat.batch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이제 입력하라고 하는 건데, 화면이 바뀐 이유는 그 이더리움에서 이제 DH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이거를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프라이빗을 껐다 다시 올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 콘솔 창 메뉴 입력하는 상태에서 EXIT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구동하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T를 누르거나, 물론 이거를 직접 닫는 방법도 있지만은, 창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EXIT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현재 제 중간중간에 한번 이 편집하는 기간 동안에 잠깐 제 채굴 상황, 제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보유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실제 이더리움 개수가 아니라 이 사설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겠죠. 당연히 그 eth.account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 계좌 정보를 불러오는 거예요. 0번, 그러니까 0을 치는 이유는 0번이 첫 번째 계좌고요. 그 다음에 1이 두 번째, 2가 세 번째, 이렇게 갑니다. 현재 저는 그 계좌를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1을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없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 eth.getBala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계좌 잔고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eth.accounts 0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계좌에 있는 그 이더리움의 개수를 갖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이 정도까지 되지 않고요.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면은, 자, 보시면은 최소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 막 0.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웨이가 이제 첫 번째 그 제일 최소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걸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돼야지 이제 이더리움 단위가 되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해서 이더리움 단위가 아니라 이더 단위죠. 이더. 이거를 이제 그 웨이 단위를 이더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b3.fromway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변환을 할 수 있어요. th.getBalance account 이더로 변환해라.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옵션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실행을 하면은 아까 전에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값이 나왔잖아요. 이 값이 나왔잖아요. 이 값이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이겠죠. 이 값을 이더로 변환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 사설 네트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는 43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채굴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start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냥 실행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스레드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1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successfully가 뜨면은 그 새로운 블록을 계속 그 생성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 보유량은 430개인데 한번 여기서 가동을 한번 멈춰보고 마이너.stop을 누르면은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그 키패드를 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예전 명령어가 나와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465, 그러니까 35개가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을 통해서 제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스트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가 그 브라우저에서 계좌를 그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체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0번째,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계좌죠. 첫 번째 계좌에 있는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465개의 이더리움을 그 두 번째 계좌한테 한번 전송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언어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록체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